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지침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면역력 증진, 인지 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십니다. 특히 불면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수면 장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나은 수면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시간이며 신체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없이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는 일상생활의 생산성 저하, 기분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침실의 역할입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과 성생활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심지어 업무를 보시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으로 SNS를 확인하는 습관은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가 침실을 잠을 자는 곳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수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뇌는 학습된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침실을 다양한 활동의 장소로 사용하게 되면 뇌는 침실에 들어설 때 이제 잠을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서 전자기기 사용이나 업무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효율을 15%에서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매일 밤 1520%더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습관은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멈추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 앱을 활용하는 등 수면을 유도하는 편안한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 준비 상태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실을 오롯이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면 모드로 전환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침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한 재정의가 여러분의 수면 습관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생체 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빛, 온도, 활동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절되지만 가장 강력한 조절자는 바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이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시차증 소셜 젯 레그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다른 시간대로 이동했을 때 느끼는 시차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주말 내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월요일 아침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평일에 수면이 부족했다고 느껴서 주말에 조금 더 자고 싶다면 평소 기상 시간보다 1시간 이내로 늦게 일어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긴 늦잠은 생체 시계를 뒤흔들어 다음 주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우리의 몸이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야 할지 명확한 신호를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수면의 시작과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침실 환경의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각이 우리의 수면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먼저 어둠의 중요성입니다. 빛은 우리의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 분비량이 증가하여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수면 유도제입니다. 따라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해야 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나 옆방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까지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눈가리개를 착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실의 빛 강도를 5룩스 이하로 유지하면 수면 중 깨는 빈도를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5룩스라는 것은 거의 완전히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러한 전자기기 사용을 더욱 철저히 자제해야 합니다. 침실에 불필요한 LED 조명이나 대기 전력 표시 등도 잠들기 전에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용함입니다. 소음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특히 렘 수면과 같은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색 소음은 주변의 불규칙한 소음들을 덮어주어 뇌가 소음에 덜 반응하게 하고 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웃집 소리, 도로변의 자동차 소리, 혹은 예상치 못한 작은 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수면을 방해한다면 백색 소음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 중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체온을 약간 낮추는 것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잠들기 시작할 때 중심 체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체온을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난방 기구를 이용하여 침실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침구류 역시 계절에 맞는 통기성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의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탁한 공기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 요소들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은 편안한 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 몸이 불편하면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거나 뒤척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약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침구류의 선택은 우리의 건강과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오히려 허리나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 어깨와 엉덩이를 잘 지지해주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도와주는 매트리스가 좋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등과 허리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매트리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개는 목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지지해 주어 경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베개의 높이는 목이 꺾이지 않고 척추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베개와 매트리스의 소재는 통기성이 좋고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매트리스나 베개는 지지력을 잃거나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는 7년에서 10년, 베개는 1,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침구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진드기나 곰팡이 번식을 막는 것이 건강한 수면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수면 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생은 양질의 수면을 촉진하는 환경적, 행동적 습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침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수면 위생 실천만으로도 불면증 증상이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약물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비약물적 접근법임을 시사합니다. 이 수면 위생에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이 포함됩니다. 이 지침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섭취 후 체내에서 대사되어 그 효과가 사라지는데 약 5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카페인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및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밤잠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기 어렵고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술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하여 잠들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수면 중 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레마리엠 수면을 방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고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며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중요한 수면 단계입니다. 알코올은 또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거나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전 알코올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낮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피로감을 적절히 유도하여 잠들기 더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를 올리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에 운동하거나 오후 늦게라도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전에 과식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이전에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맵고 짠 음식은 소화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소량의 견과류, 바나나처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식도 역류를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밤새 불편감을 초래하여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낮잠은 가능한 한 피하거나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게 되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의 피로를 회복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밤잠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낮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잠의 부족을 낮잠으로 보충하려다 보면 오히려 밤잠의 질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밤잠이 부족하여 낮에 졸림이 심하다면 잠시 일어서서 움직이거나 신선한 공기를 쐬는 등으로 졸음을 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면 위생 지침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좋은 수면 습관이 형성되면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인지 행동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성인 불면증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는 수면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 재구성과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행동 치료로 구성됩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감, 잠 못 들 것에 대한 걱정, 지난밤에 부족한 수면에 대한 후회 등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인지 재구성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 패턴을 식별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잠 못 들면 내일 하루를 망칠 거야 라는 생각을 잠을 조금 못 자도 내일 할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면에 대한 인지 재구성 훈련을 받은 환자의 65%가 수면에 대한 불안감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행동치료에는 수면 제한 요법, 자극 조절 요법, 이완 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수면 제한 요법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고, 자극 조절 요법은 침실과 수면 간의 긍정적인 연관성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불면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약물 치료보다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생각들을 건강하게 교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약물은 일시적으로 수면을 유도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증상 억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피뎀 계열의 약물은 널리 사용되는 수면제 중 하나입니다. 졸피뎀 IR 제제는 성인의 수면 개시 장애, 즉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졸피뎀 CR 제제는 성인의 수면 개시 장애 및 수면 유지 장애, 즉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에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조피클론 또한 성인의 수면 개시 장애 및 수면 유지 장애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존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사용은 약물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거나 중단 시 반동성 불면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는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습관 개선과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약물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다른 질병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이 멎어 잠을 깊이 들지 못하게 하고 잦은 각성을 유발합니다. 주기성 사지운동장애는 잠자는 동안 다리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여 수면을 방해하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잠들기 전 다리의 불편한 감각으로 인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역류성 식도염, 만성 통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내과적, 신경학적, 정신과적 질환들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잠 못 드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관련 호흡 질환이나 다른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하룻밤 동안 수면 중 뇌파, 호흡, 심전도, 산소 포화도, 근육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수면의 질과 양, 그리고 수면 장애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불면증의 숨겨진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는 단순히 잠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전문가의 진단과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침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편안하고 깊은 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침실을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이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수면 환경과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하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여러분의 수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